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설 연휴 초반 실시한 여론조사 다자대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힘당 후보가 오차범위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결과가 연이어 발표됐습니다. 서던포스트가 CBS 의뢰로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의 조사 결과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하겠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3%는 이 후보를, 32.5%는 윤 후보를 꼽았는데요. 이 후보는 지난 21일에서 22일 실시된 같은 기간의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하락했고 윤 후보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각각 9.4%, 2.5%로 나타났는데요.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윤 후보가 39.5%, 이 후보가 39.1%로 조사됐습니다. 안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2.3%로 집계됐는데요.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한 찬성이 44.3%, 반대가 43.4%로 나타났습니다. TV 토론이 지지 후보를 결정하는데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75.6%로 집계됐는데요. TV 토론을 꼭 보겠다고 답한 비율은 46.6%, 가능하면 보겠다고 답한 비율은 40.5%로 토론에 대한 관심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TBS 방송이 한국사회여론조사 KSOI에 의뢰해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후보와 이 후보는 각각 41.6%, 37.9%로 나타났는데요. 윤 후보는 지난번 21일에서 22일 조사보다 2.2%포인트 하락한 반면 이 후보는 4.1%포인트 올랐습니다. 이어 안 후보는 10.6%, 심 후보는 3%로 각각 나타났는데요. 차기 대선 당선 가능성에 대한 문항에서는 윤 후보가 47.3%, 이 후보가 43.3%, 안 후보는 4.8%, 심 후보는 1.1%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현재 지지 후보를 투표일까지 계속 지지할 것인지를 묻는 지지 후보 교체 의향 질문에선 응답자의 84.8%가 계속 지지하겠다고 답했는데요. 반면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은 13.6%로 조사됐습니다. 자세한 조사 개요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되는데요. 박빙의 초접전 상황입니다. 더욱더 분발해서 힘을 모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북한이 30일 오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지난 2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지 사흘 만이며 또 새해 들어 7번째 무력 시위인데요. 북한이 새해 들어 7번의 미사일 실험을 한 것에 대해 미국 CNN이 한국의 정권 교체를 우려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31일 CNN은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심리에 관한 흥미로운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실험은 김정은이 대외적으로 목표를 달성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대외적으로는 격동하는 세계에서 북한이 여전히 힘과 영향력을 쥐고 있는 존재로 남기 위해서라고 분석했는데요. 또 CNN은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이 오는 3월 치러지는 대선에서 정권교체 가능성을 우려한 것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대선 후보이자 보수 후보인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과 현 집권 민주당을 몰아낼 수 있다는 위기 때문인 건데요. 미국의 일부 분석가들은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과거 이명박 정부 때보다 더 강력한 노선을 취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제관계를 연구하는 한 대학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면 북한의 지도자 체제를 무시할 수 있다고도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정은도 윤석열이 정말 싫은 겁니다. 오죽하면 한 달도 안 돼 7번이나 미사일을 발사했겠습니까? 지금 현 정부가 굉장히 중국 편향적인 이런 정책을 써왔습니다마는 한국 국민들, 특히 청년들의 대부분은 중국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 중국의 청년들의 대부분이 또 한국을 싫어합니다. 특히 이 정부에 들어서서 이렇게 중국 편향적인 정책을 쓰고 또 뭐 미중 간의 중간자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 결과는 결국 관계가 나쁜 것으로 끝났습니다. 경제 협력 관계가 수립이 된다면은 뭐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이 얼마든지 함께 가. 성주의 사드 기지를 보십시오. 국민들이 일부가 그걸 접수를 해가지고 지금 육상으로는 지금 물자 이동 공급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정부가 이거를 방치한다는 것이. 윤석열 국힘당 대선 후보를 볼 때마다 느끼는 저의 생각은 무식하면 용감하다입니다. 대체 아는 게 자신이 읽은 책 한 권이 전부인 사람이 한반도 평화를 논하고 대북 관계를 평가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인데요. 그의 생각 없음은 대북 정책과 외교에서 더욱더 두드러집니다. 중국을 싫어한다는 발언을 필두로 대일 외교를 회복해야 한다, 북한에 선제 타격을 해야 한다, 전술핵을 운영해야 한다 등 그의 말은 거침이 없는데요. 자신이 지금 내뱉은 말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될지 아무 관심이 없는 거죠. 외교의 외자도 모르는 무지랭이나 할 만한 일을 야권의 대선 후보가 짓거려대고 있습니다. 이미 각국 외신들은 윤 후보가 집권하게 되면 일어날 수 있는 돌발 변수와 리스크에 대한 분석과 예측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김정은이 두려운 건 그가 어떠한 행동을 할지 모른다는 돌발성과 예측 불가능에 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후보도 숟가락을 얹고 참전한 꼴이 되어버렸는데요. 독재자나 가질 법한 성격과 호전성, 그리고 국민의 안전보다 자신의 권한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을 갖는 정책들이 검찰 공화국의 수장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3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드 추가 배치라는 6글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5글자가 갖는 엄청난 파장을 윤석열은 알고나 있을까요? 윤 후보는 사드 추가 배치라는 글을 올리기에 앞서 다른 페이스북 글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비판하며 여당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그는 지난 27일 북한이 6번째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이재명 후보는 분명히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니 북한에 자중해달라고 부탁했다며, 그랬던 이재명 후보가 오늘 갑자기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대선 후보 공동 선언을 촉구한다고 말을 바꿨다. 불과 며칠 만에 180도 바뀐 입장에 진정성이 의심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또 어거지 말장난을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윤 후보는 평화는 구호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평화는 압도적인 힘의 결과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당당한 자세로 평화를 지키겠다며 윤 후보에게는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설레발을 쳐댔습니다. 윤 후보는 이 같은 글을 올린 뒤에 바로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을 했는데요. 겉으로는 북한의 도발에 맞서 사드 배치 공약으로 맞불을 놓는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당과 안보 공약 차별화 외에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일단 사드 배치는 단순한 남북 문제를 넘어서는 이슈인데요. 사드의 북한 저고도 로켓 방어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은 꾸준히 제기되며 중국은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가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중 관계와 미중 관계의 함수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요. 윤 후보는 자신의 안보 공약의 최전선에 사드 배치를 내걸었지만 사드를 둘러싼 다양한 지정학적, 국제정치적 우려를 무릅쓰고 이를 공약으로 추진한 배경 설명은 전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극우 보수 세력들의 집결을 위해 막 던지는 묻지마 정책인데요.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은 중국의 반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교롭게도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다른 글을 통해 외국인 건강보험 혜택 문제를 언급하며 중국인을 정면 겨냥했는데요. 윤 후보는 국민들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특히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 지급 상위 10명 중 8명이 중국인으로 특정 국적에 편중되어 있으며 이 중 6명이 피부양자였다. 가장 많은 혜택을 노린 중국인은 피부양자 자격으로 약 33억 원의 건보 급여를 받았으나 약 10%만 본인이 부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후보는 우리 국민이 느끼는 불공정과 허탈감을 해소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주장했는데요. 현재 중국은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인 한화령 등을 완전히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중 갈등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사드 추가 배치를 언급한 데다 중국인을 특정의 건보 혜택을 손보겠다고 하는 발언 등을 종합해 볼 때 윤 후보가 일각에 존재하는 반중 정서에 적극적으로 올라타는 전략을 내걸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이대남 편심 잡기에 열중하고 있는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28일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공개적으로 현 정부가 중국 편향적인 정책을 써왔지만 한국 국민들, 특히 청년들은 대부분 중국을 싫어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윤 후보는 왜 이러는 걸까요? 그가 주장하고 내세우는 정책들은 헌정사상 듣도 보도 못한 특정 계층과 세대, 지역과 나라를 편가르게 하며 갈등과 분열, 반목과 대치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대체 윤석열이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